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과 서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에 혹시 와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요? 자, 루엔 선생님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신데요. 루엔 선생님, 서울에 살면서 어디에 가보셨습니까? 저 여행 많이 가봤죠. 경복궁도 가봤고요. 그리고 대학로, 특히 명동을 자주 갑니다. 아, 명동이에요. 예, 역시 외국인들이 명동을 자주 찾는데요. 뭐 쇼핑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서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서울의 역사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루엔 선생님이 가본 것처럼 서울의 여러 명소, 유명한 장소를 명소라고 하는데요. 그런 명소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Vâng, các bạn đã chuẩn bị xong chưa ạ? Chúng ta sẽ làm một chuyến du lịch sang thành phố Seoul các bạn nhé. 자, 여러분 36쪽을 보세요. 이번에 살펴볼 어휘들은 역사 및 전통 관련 어휘입니다. 먼저 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네, 서울입니다. 그럼 베트남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베이징입니까? 아니죠. 하노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수도는 한 나라의 중심이 되는 곳을 우리가 수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심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중심지하고 수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부산은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부산이 한국의 수도입니까? 예, 아니죠. 자, 그렇지만 부산은 무역의 중심지,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중심이 되는 지역, 중요한 장소를 우리가 중심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부산에서는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옛날에 부산에 한번 가봤는데요. 10년 전인가? 그때는 별로 발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최근에 한번 가보니까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나이가 들면 부산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곳을 이런 곳을 우리가 중심지라고 하고요. 자, 다음은 유래하다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독일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자, 즉 독일어에서 왔다. 예, 아르바이트 한국어 아닙니다. 독일어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어에서 이렇게 온 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유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원래 뜻이 한국에서는 파트타임을 의미하는데 독일에서는 사실 독일어로는 아르바이트는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뜻이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독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고궁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자, 고궁, 궁.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자,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어디입니까? 경복궁. 사진이 아주 멋있죠? 자, 이렇게 옛날에 임금님이 살던 곳, 왕이 살던 곳을 우리가 고궁이라고 합니다. 궁이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옛날의 궁이니까 고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아주 유명한 그런 궁이 많이 있지요. 자, 다음은 관광 관련 어휘입니다. 자, 제일 처음 살펴볼 단어는 명소인데요. 우리가 명소는 관광할 때 유명한 장소를 우리가 명소라고 합니다. 자, 명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명동, 뭐 대학로, 인사동 이런 곳이 있는데요. 자, 여기 명동입니다. 명동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유명한 화장품 가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식당들도 즐비합니다. 자, 보면 인사동인데요. 인사동에는 전통 공예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통 공예품을 사거나 아니면 여기에 또 맛있는 식당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갑니다. 자, 다음 대학로인데요. 대학로는 대학생들이 많아서 대학로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는 문화의 거리입니다.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뭐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뭐 이런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이 되면 공원에서 여러 가지 공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국에 서울에 오게 되면 이런 곳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관광객. 예, 관광객을 유치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이네요.
자, 그래서 유치하다는 것은 관광객을 이렇게 끌어서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광 상품도 개발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체험 상품도 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치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과도 같이 쓰이는데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즉, 정부에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 회사들이 돈을 내서 그 자본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도 쓰입니다. 자, 다음은 사회 문제 및 변화 관련 어휘입니다. 자, 서울에는 유동인구, 움직이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특히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힙니다. 이렇게 길이 막히는 현상을 우리가 교통체증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이 굉장히 많이 막히죠. 베트남에서는 어떤가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막힙니까? 뭐 시골에는 교통체증이 없겠지만 뭐 하노이와 같은 큰 도시에서는 교통체증이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혼잡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잡, 좀 비슷한 단어 생각나지 않나요? 복잡하다, 그죠? 의미가 복잡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세일 기간이라서 백화점이 매우 혼잡하다.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많아서 복잡합니다. 이걸 혼잡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어휘에 보면 지형적 특성 관련 어휘가 있는데요. 지형이라는 것은 땅의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산이 많아서 지형이 험한 편이다. 즉 산이 있으면 한국은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갈 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지형이 산이 많은 지형이라서 험하다. 험한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의 지형은 한반도, 반도라고 하는데요. 반도란 무엇입니까? 여기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바다가 보이죠? 파란 것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동쪽, 남쪽, 서쪽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요.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지형을 우리는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반도이다. 한반도, 이렇게 한국을 한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바꿔서 한반도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 Vâng, bây giờ chúng ta sẽ ứng dụng những cái từ vựng mà thầy Kim vừa giải thích để chúng ta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là chúng ta sẽ dùng cái chữ Yude Theta. Thì chúng ta có thể tạm dịch chữ này sang tiếng Việt là có nguồn gốc. Thì thường khi chúng ta gặp người Hàn Quốc thì chúng ta sẽ hay hỏi là từ Seoul có nguồn gốc từ đâu vậy? Thì trong trường hợp này chúng ta sẽ đặt câu tiếng Hàn Quốc là 서울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되었습니까? Và tiếp theo nữa là 손꼽히다. Thì các bạn thử dịch cái câu Vịnh Hạ Long được xem là một trong những điểm du lịch thu hút khách nước ngoài nhiều nhất. 하롱베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 Thường là đếm, 손꼽힌다 nghĩa là đếm trên đầu ngón tay á các bạn. Do vậy nên là để mà nói đến một cái điểm, một cái người nào đó hoặc là một cái điểm gì đó, việc gì đó mà chúng ta rất là hiếm mà để có thể đếm trên đầu ngón tay thì thường chúng ta sẽ dùng là 손꼽힌다. Và tiếp theo nữa là 교통체증. Từ này được dùng rất là nhiều trong các cái đô thị mà đông dân đúng không ạ? Vì đường phố nhỏ hẹp nên tình trạng ùn tắc giao thông rất nghiêm trọng. Thì chúng ta sẽ dịch cái chữ 교통체증 thành tình trạng ùn tắc giao thông. Thì câu này chúng ta sẽ dịch sang tiếng Việt là 도로가 좁아서 교통체증이 아주 심해요.
Vâng, trên đây thì chúng ta vừa luyện tập một số các cái từ vựng mà thầy Kim vừa dạy. 자, 여러분, 이번에는 교과서 37쪽을 보세요. 오늘 배울 문법은 을 뿐이다입니다.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친구는 쇼핑만 할 뿐이었고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친구는 쇼핑했죠. 그리고 쇼핑만 하고 다른 것은 전혀 하지 않았죠. 자, 쇼핑만 할 뿐, 다른 말로 만 했다. 네, 쇼핑하는 것만 했다. 다른 건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의미가 굉장히 쉬운데요. 자, 흐엉 씨는 서울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서울을 봤을 뿐이에요. 자, 흐엉 씨는 서울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영화에서, TV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봤을 뿐 대신 보기만 했다.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문장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전에 서울에 왔을 때는 갈 만한 곳이 몇 군데뿐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군데뿐, 군데, 스펠링을 잘 보세요. 군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장소 얘기합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이렇게 할 때 몇 군데, 몇 장소뿐이었어요. 즉, 장소가 별로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군대는 명사인데요. 명사와 함께 쓰일 때는 무엇 뿐이다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아까 쇼핑만 할 뿐이었어요 할 때 할 뿐이다. 뒤에 뭐 이었어요 이렇게 나오죠. 이때는 띄어서 쓰지요. 그래서 동사와 함께 쓰일 때는 이게 띄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명사와 함께 쓰일 때는 붙여서 씁니다. 이 띄어쓰기에 유의하시고요. 을 뿐이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Vâng, sau đây chúng ta sẽ dùng những ngữ pháp mà thầy vừa giảng để luyện tập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là ngữ pháp 을 뿐이다 thì mình có thể tạm dịch sang tiếng Việt là chỉ hoặc chỉ gì đó thôi. Ví dụ như người ta đặt câu này, bạn nghĩ là tham quan Seoul chỉ mua sắm thôi à? Thì chúng ta sẽ 서울을 관광한다고 하면 쇼핑만 할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Khi mà với một cái động từ ở đây chúng ta chỉ thôi à. Tiếng Việt mình sẽ dịch là chỉ thôi à. Và các bạn nhớ là sau này khi mà chúng ta đặt cái chữ 을 뿐이다 thì chúng ta sẽ dịch tiếng Việt là chỉ cái gì đó thôi à. Và tiếp theo là tôi chưa đi Hàn Quốc bao giờ mà chỉ thấy trên TV thôi. Thì câu này chúng ta sẽ dịch là 한국에 가본 적이 없고 텔레비전에서만 봤을 뿐입니다. Và với đây là một động từ, xong rồi sau đó chúng ta cộng với lại 을 뿐입니다. 자, 문장 잘 만들어 보았나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38쪽입니다. 예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기능의 중심지이다. 다 배운 단어들인데요. 자, 수도로서. 자, 로서는 우리가 수도에 자격이 있다. 이러한 지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격. 자격이나 지위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줄여서 얘기할 때는 수도로 서는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북촌 한옥마을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북촌은 서울에 있는 어떤 지역의 이름인데요. 거기에 가면 한옥마을, 한국의 옛날 집들을 구경할 수 있는 한옥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곳인가요? 이렇게 안 가봤나 봐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한옥 밀집 지역으로 둘 다 같죠? 전통 한옥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전통 한옥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밀집 지역, 많이 몰려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게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밀집 지역으로 이렇게 자격을 나타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 하나가 있는데, 자, 자신의 노력으로서 그 일을 극복해내야 한다. 예, 일을 어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을 극복하다, 이겨내다, 뭐 해결하다 이런 뜻인데 노력으로써가 맞을까요? 아니면 노력으로서가 맞을까요? 정답은 10초 후에 아니요, 지금 공개합니다. 자, 으로서가 아니라 노력으로써를 써야 됩니다. 왜요? 아까 자격, 지위라고 했죠. 으로서를 쓰면. 근데 여기서는 극복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써야 됩니다. 으로써 하게 되면 우리가 방법, 하면 어떠한 수단의 의미일 때는 발음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으로써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비슷해 보이는 문법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으로서는 지위, 뭐 어떤 자격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으로써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으로서를 살펴보았는데요.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Vâng, bây giờ chúng ta sẽ ứng dụng Euroso để mà chúng ta đặt câu các bạn nhé. Như thầy vừa giải thích thì chúng ta có thể hiểu được cái chữ Euroso này với cái nghĩa là với tư cách hoặc là với vai trò. Thì các bạn thử chuyển cái câu Seoul với vai trò là thủ đô của Hàn Quốc, nó là trung tâm của nhiều chức năng như chính trị, kinh tế, văn hóa. Thì câu này chúng ta sẽ đổi sang tiếng Hàn Quốc như thế nào?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기능의 중심지이다. Như vậy thì trong trường hợp này chúng ta sẽ dịch là với vai trò. Và tiếp theo chúng ta sẽ dịch là với tư cách. Với tư cách là công dân của một nước, tôi không thể không ủng hộ đội bóng đá của nước mình.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기 나라의 축구팀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Thì cũng cùng là một ngữ pháp nhưng mà tùy vào ngữ cảnh thì chúng ta có thể dịch khác nhau, các bạn lưu ý nhé. Và có một số trường hợp là chúng ta nhầm lẫn giữa Euroso này với lại Euroso này. Thì cái này thì chúng ta dịch sang tiếng Việt là bằng cách làm một cái gì đó, chỉ một cái phương pháp thì chúng ta sẽ không có bị nhầm lẫn. Bằng cách ủng hộ đội bóng đá của nước nhà, tôi thể hiện lòng yêu nước của mình.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응원함으로써 애국심을 표현합니다. Thì cái này nếu mà dịch sang tiếng Việt thì chúng ta không có bị nhầm lẫn, nhưng mà vì cái cách đọc tiếng Hàn Quốc nó gần giống nhau nên chúng ta hay bị nhầm, các bạn để ý nhé. 자, 이번에는 39쪽 읽기입니다. 이제 대화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서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발전되고 바뀌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루이엔 씨는 청계천에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도 청계천은 가본 적이 없어요. 청계천은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면서요? 맞아요. 예전에는 고가도로가 있었던 만큼 교통이 혼잡하고 주변에 상가도 많았대요. 제가 듣기에는 청계천이 조선시대에는 생활하천으로서 많은 생활 쓰레기를 씻어내는 기능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요. 청계천은 아주 중요한 하천이었어요. 다음에 우리 같이 청계천에 가봐요. 자, 대화를 잘 들어보셨나요? 청계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계천, 사실 청계천이 무엇입니까? 네, 개천입니다. 개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는 굉장히 깨끗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요? 사람들이 관광을 위해서 가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물도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제시된 문장을 보겠습니다. 청계천에 가본 적이 없다. 사진으로만 봤다. 자, 이 사람은 청계천에 가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도로. 고가도로는 도로가 있으면 그 위에 다리처럼 있는 도로가 고가도로입니다. 자, 고가도로가 있어서 교통이 혼잡하고, 아까 배웠죠? 교통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상가도 많았다.
선생님이 기억하기에는 옛날에 중고책을 사고 팔던 그런 서점이 즐비했습니다. 청계천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청계천은 조선시대 때 생활하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남은 더러운 물을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를 씻어내는 장소였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번 어떤 대화를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부터 보겠습니다. 루이엔 씨는 청계천에 가본 적이 있어요?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죠.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요. 저도 청계천은 가본 적이 없어요. 둘 다 안 가봤나 봐요. 저도 했으니까요. 저도. 네.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에요. 즉, 가본 적은 없고 사진만 봤어요. 사진으로 보기만 했어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면서요? 어디서 들었습니다.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달랐다면서요. 이렇게 다면서요 했습니다. 자, 맞아요. 예전에는 고가도로가 있었던 만큼, 있었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이 혼잡하고 주변에 상가도 많았대요. 이렇게 간접화법으로 인용을 하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맨 마지막 문장으로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청계천이 조선시대에는 생활하천으로서, 우리 아까 배운 어떤 자격을 나타낼 때 으로서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많은 생활 쓰레기를 씻어내는 기능을 했다. 어떤 기능이 있었다도 괜찮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기능을 하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청계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그러한 쓰레기들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청계천은 아주 중요한 하천이었어요. 다음에 우리 같이 청계천에 가봐요. 옛날에는 이런 하천이었지만 지금은 깨끗한 관광 명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루이엔 씨는 청계천에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도 청계천은 가본 적이 없어요. 청계천은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면서요? 맞아요. 예전에는 고가도로가 있었던 만큼 교통이 혼잡하고 주변에 상가도 많았대요. 제가 듣기에는 청계천이 조선시대에는 생활하천으로서 많은 생활 쓰레기를 씻어내는 기능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요. 청계천은 아주 중요한 하천이었어요. 다음에 우리 같이 청계천에 가봐요. 자, 계속해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옛날 사진 한 장하고 그 다음에 최근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일 처음에 보이는 그림은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은 여러분 경복궁 아까 봤죠? 경복궁의 제일 메인이 되는 대문입니다. 정문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이런 광화문은 아닌데요. 광화문 앞에 있는 광화문 거리입니다. 광화문 대로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제시된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화문 거리에 가본 적이 있다. 이번에는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복잡한 대로였다. 뭐 지금도 복잡하지만요. 그때 복잡했나 봐요. 자, 서울의 중심부의 자리에서 서울의 중심이 되는 지역, 아까 지를 배웠는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부분 자리에서 교통체증이 심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체증이 여전히 심하기는 합니다. 자, 서울 시민의 광장이므로 서울에 사는 시민들이 거기에서 많은 것을 합니다. 뭐 여기에서는 여름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요. 겨울에는 여기에 스케이트장이 생깁니다. 시청 앞에요. 자, 역사 문화 체험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할 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잘 봤는데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A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제시된 문장을 활용해서 B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루이엔 씨는 광화문 거리에 가본 적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면서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그런데 그때는 복잡한 대로였을 뿐이에요. 위에 복잡한 대로였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넣어서, 그때는 복잡한 대로이기만 했다. 다른 것은 별로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달랐다면서요? 맞아요. 예전에는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했던 만큼, 자리했기 때문에, 예, 그런 위치. 자,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했대요. 이렇게 했죠. 자, 우리가 대화를 잠깐 끊어봤는데요. 너무 길어서. 그러면 뒤에 있는 대화도 마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만듭니다. 자, 다시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B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듣기에는 서울 시민의 광장으로서 역사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좋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광화문 거리는 아주 중요한 거리였어요. 여기 정보는 없지만 중요한 거리, 그렇죠? 길거리였어요. 자, 다음에 우리 같이 광화문 거리에 가봐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하기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렇게 명소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잘 소개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Vâng, tiếp theo sau đây chúng ta sẽ sang phần đọc hiểu. Trong phần đọc hiểu ngày hôm nay chúng ta sẽ đọc hiểu về một cái bài báo nói về những cái sản phẩm du lịch của thành phố Seoul với cái chủ đề là 서울 맞춤형 관광 즐기세요. Và cũng giống như những bài đọc khác thì khi chúng ta đọc chúng ta phải xác định là chủ ngữ, rồi vị ngữ, động từ hoặc là tân ngữ hoặc là những cái nội dung nào mà nó liên quan mật thiết với nhau thì chúng ta sẽ đọc cắt nó ra các bạn nhé. Vì trong trường hợp này đầu tiên chúng ta 서울시가 thì các bạn thấy là trong trường hợp này là nó là chủ ngữ rồi, vì chúng ta nhìn thấy chữ ka là biết nó là chủ ngữ rồi ha. Thành phố Seoul chúng ta đọc dần xuống đây và chúng ta thấy là đang nghiên cứu phát triển ra một cái gì đó. Nghiên cứu phát triển thì trước đó sẽ là nghiên cứu phát triển 을을 개발하다, nghiên cứu phát triển ra một cái gì đó. Thì trong trường này họ nghiên cứu phát triển những cái sản phẩm du lịch mà phù hợp với lại từng quốc gia để làm gì? Để mà 끌어들이다 có nghĩa là thu hút, lôi kéo ai đó thì dùng là 끌어들이다 để mà thu hút khách du lịch nước ngoài. Và tiếp theo sau nữa là thành phố Seoul ngày 21 vừa rồi, và các bạn thấy khi mà nó có cái dấu ngoặc như thế này thì có nghĩa là đang nói đến một cái nội dung nào đó một cách gián tiếp á. Thì sau đó thì thường chúng ta sẽ thấy là có chữ 밝혔다 là đưa ra, thông báo hoặc là đưa ra một cái gì đó. Thì ngày 21 thì thành phố Seoul đã đưa ra cái gì các bạn? Đưa ra rằng đầu tiên là chúng ta sẽ tìm cái động từ xem là họ đã nghiên cứu phát triển ra cái sản phẩm gì, sản phẩm du lịch mà chỉ dành riêng cho thành phố Seoul thôi. Bằng cách như thế nào? Bằng cách là họ tập hợp cái gì? Tập hợp những cái tour du lịch ở trong thành phố có thể thu hút được những khách du lịch Trung Quốc. Thì lúc nãy người ta giới thiệu là thu hút nhiều khách du lịch nước ngoài. Thì đầu tiên là thứ nhất là họ sẽ giới thiệu về cái khách du lịch Trung Quốc. Và trong cái tour du lịch này thì khách du lịch sẽ được làm gì các bạn? Trong tour du lịch này thì khách du lịch sẽ được trải nghiệm cái gì? Trải nghiệm cái việc nè, làm kim chi nè, rồi trải nghiệm cái việc đi thuyền trên sông Hàn nè, trong vòng 2 ngày và 3 đêm. Tiếp theo sau nữa là một cái sản phẩm nữa. Ngoài ra 광화문 광장과 상암동 DMC
Sau đó thì người ta sẽ giới thiệu là, hồi nãy là vừa giới thiệu là khách được đi du lịch nè ha. Xong rồi bây giờ là khách sẽ được tham quan các cái chương trình biểu diễn tiêu biểu của Hàn Quốc nè. Rồi như là Jump hay là Nanta. Rồi khách được tham quan các cái điểm du lịch nổi tiếng của Seoul như là Namsan, Hanok Maul hay là DMC hoặc là Hoàng Hoa Mun Quảng Tràng. Và đó tiếp theo một cái chương trình du lịch tiếp theo nữa là ngoài ra thì còn có một cái chương trình du lịch nữa là họ đã nghiên cứu phát triển ra cái gì? Ra một sản phẩm du lịch, mà sản phẩm du lịch đó là cái gì? Sản phẩm du lịch là nó tham gia những cái chương trình biểu diễn taekwondo. Ở đâu? Ở trường Đại học Thể dục Thể thao của Hàn Quốc. Mà đối tượng là ai? Đối tượng là những cái người mà yêu thích taekwondo của Mỹ. Và ngoài cái chương trình này, ngoài cái việc mà tham gia các chương trình biểu diễn taekwondo thì người ta còn nói dĩ nhiên là ngoài cái taekwondo ra đó thì còn có tham quan Seoul nè, rồi có tham quan công viên sông Hàn nè, có tham quan Namsan nè, có tham quan những cái cung điện cổ nè. Cũng bao gồm những cái chương trình, có nghĩa là ngoài cái việc mà học hỏi, tìm hiểu hoặc là coi những cái chương trình biểu diễn của taekwondo thì còn có tham quan những cái nơi nổi tiếng của Seoul nữa. Và với cái sản phẩm và khi mà người ta đưa ra kết luận là cái sản phẩm này á, trong trường hợp mà nó có hiệu quả đó, thì chúng ta đã học xong Punmana Nira rồi đúng không ạ? Là không chỉ là ở Mỹ mà là ở trên toàn thế giới nữa, thì sẽ Humbohata, có nghĩa là tuyên truyền quảng bá cái chương trình du lịch taekwondo này cho những cái đoàn thể có liên quan đến cái taekwondo trên toàn thế giới. Do đó nên là trong thời gian sắp tới sẽ có cái phương châm là thu hút tích cực hơn nữa các khách du lịch. Và 서울시 한 관계자는 một cái người mà của thành phố Seoul đã nói như thế này. Giống như lúc nãy thì tôi có trình bày là khi mà có cái dấu ngoặc này thì sau đó chúng ta sẽ thấy là có chữ 밝혔다, là nói một cái gì đó. Thì trong này nè, 관광업 종사자에게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đó, bây giờ là phải đẩy mạnh hơn nữa cái việc mà giáo dục cái sự thân thiện cho những cái người mà làm việc trong cái ngành du lịch. 종사자 là một cái người làm việc trong một cái ngành nào đó thì người ta gọi là 종사자. Rồi ngoài cái việc mà đẩy mạnh cái việc giáo dục,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다양한 맞춤형 여행 상품을, rồi những cái chương trình ngoài cái việc mà giáo dục ra thì còn nghiên cứu phát triển ra những cái chương trình mà đa dạng để mà có thể tham quan cũng như là có thể ăn uống. nghiên cứu ra. và 외국인들에게 관광 도시로서의 서울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à trong thời gian sắp tới thì họ sẽ nâng cao hơn nữa làm mới cái hình tượng của thành phố Seoul, một thành phố mà có cái sức hút về du lịch đối với khách nước ngoài. Thì trên đây chúng ta vừa đọc xong một cái bài báo liên quan đến giới thiệu về những cái chương trình du lịch ở thành phố Seoul. 자, 여러분, 이번에는 49쪽을 보세요. 수도 소개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수도, 베트남의 하노이, 하노이에 대한 소개글을 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소개글을 쓰기 전에 한국의 수도 서울의 소개글을 한번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노이를 소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을 쓰는 절차는 첫 번째, 유래, 즉, 서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생겨난 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리적인 특성. 아까 이야기했죠? 한국은 한반도이다. 자, 그리고 한반도인데 그 중에서 서울이라는 곳은 어떤 지형적 특성이 있는지
예,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후는 어떤지, 뭐 수도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구경할 만한 장소, 즉 유명한 장소, 명소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글을 맺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래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서 본래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이다. 자, 아까 배운 문법, 수도로서, 지위나 자격을 나타낼 때 무엇으로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명칭, 좀 쉬운 말로 뭔가요? 명칭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우리가 명칭이라고 합니다. 194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옛 신라의 수도였던 서라벌, 역사적으로 뭐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때 수도 서라벌에서 유래되었다. 거기에서 나왔다. 서울은 고유의 한국어로서, 고유의 한국어, 외국어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생겨났다 이런 말이죠. 자, 수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뜻은 수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곧 옛날에는 수도라는 뜻이었대요. 자, 이렇게 서울이라는 말이 가지는 유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조사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지리적 특성입니다. 여기서는 지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절, 뭐 날씨에 대해서, 날씨 아니라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한 서울은 동서로 흐르는 한강이 관통하고 주위를 산이 감싸고 있는 지형이다. 조금 어려운데요. 자, 중서부, 지도에서 보면 중간이고 약간 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동서로 흐르는 한강 아주 유명하죠. 한강에서 유람선도 타고 많은 뭐 축제 같은 것도 하고 옆에 뭐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또 산이 감싸고 있다. 그래서 동양의 풍수지리라는 게 있는데요. 뒤에는 산이 감싸고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는 이런 지역이 굉장히 운이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자, 사계절이 있는데 이제 기후로 넘어갔습니다. 자, 사계절이 있는 온대기후로서, 온대기후는 따뜻한 기후를 말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조금 덥습니까? 그럴 때는 열대, 뭐 아열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름에는 고온 다습, 고온, 온도가 높아요. 다습, 습기가 많아요. 여름에 굉장히 덥고 습기가 많습니다. 반면은 그러나, 이지만, 하지만 이런 뜻이죠. 자, 거기서 그러나보다는 반면에 이 정도가 좋고요.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다. 반대로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건조해서 감기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이 겨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두꺼운 옷도 아무리 입어도 춥대요.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러이러한 한다는 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니면 무엇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유명한 장소, 명소라고 했죠. 자, 그리고 앞에 글이 많이 있었는데 길어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N서울타워. N서울타워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남쪽산인가? 남산이라는 곳에 있어서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남산타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이름이 이게 남산의 남인가요? 그래서 서울타워. 그리고 63시티, 63빌딩이라고 옛날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63시티, 63층 빌딩.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63빌딩이 한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도 높은 빌딩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한 8번째, 9번째로 높은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쇼핑의 중심지인 동대문시장. 여러분, 동대문시장 많이 갑니다. 왜? 싸고 좋은 물건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먹을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명동을 들 수 있습니다. 명동은 너무 유명해서 굳이 설명을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동을 들 수 있습니다. 들다는 것은 예를 들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 많이 봤죠.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이 들다의 들어의
들다가 여기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곳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관광지, 인기가 많은 관광지로, 발음 어렵습니다. 관광지, 손꼽히다, 손꼽히다 이렇게 이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래서 손꼽힐 만큼 유명한 곳이다. 그래서 무엇으로 손꼽힌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으로 손꼽힐 만큼 유명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뭐 명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소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이런 수도를 소개하는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노이를 소개하는 글을 먼저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였죠? 지리적 특성, 예, 그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 그리고 기후가 어떤지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장소, 명소가 어디인지를 쓰면서 글을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과 서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한 서울 여행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자, 여러분, 아직 서울에 안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서울에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Vâng, nếu các bạn sang Seoul thì các bạn sẽ cùng với tôi đi Myeongdong các bạn nhé. Ở đó rất là vui, có nhiều người và có nhiều các cái cửa hàng ở đó. Vâng, và trên đây thì chúng ta đã học rất là nhiều những cái từ vựng cũng như là những cấu trúc ngữ pháp. Về nhà rất là mong các bạn sẽ luyện tập thường xuyên để chúng ta có được cái hiệu quả tốt nhất trong việc học tiếng Hàn các bạn nhé.